네, 현재 시간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저희가 또 알아봐야겠죠? 긴급진단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랑 이제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도 시장이 올라서 다행이다. 사실 그렇죠. 이 상승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많이 됩니다. 뭐 반짝 상승일 거야라고 벌써 실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좋다고. 그렇죠. 그래도 상승하는 날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300선이 장중에 어제 깨졌던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불안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어쨌든 이게 지금 얼마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에 6월 달에 FOMC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CPI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되고 여기에 이제 이달 말쯤에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고 또 2분기 기업 실적들 발표나고 7월 일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달도 상당히 여러 일정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신용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7월 달 여전히 뭐 불안하긴 합니다만 정말 뭐 그런 거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럼 이제 6월 달 고생했으니 이달은 좀 올려보자. 이런 것들이 좀 으쌰으쌰. 정현 아나운서가 여기서 더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옷도 빨간색 입으셨고 립스틱도 어느 때보다 좀 빨간색을 바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 뭐 파란색을 입으셨다라면 상대적으로 그럴 텐데 오히려 정현 아나운서가 주식시장 여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잘 보듬어주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왜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해주실까? 오늘은 다 좀 어찌됐든 아직은 마음고생 끝난 건 아니지만 네. 마음고생 끝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상 쓰고 방송할 날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장이라던가 종목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상황실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상황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삼성 SDI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주들이 뭐얘 때문만은 아니지만 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지원 여파 때문이었는데 당시 이제 삼성 SDI랑 SK온의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계획대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그 하락한 이유가 혹시 얘네도 투자가 지연될까라는 우려예요? 아니면 LG 에너솔루션이 투자를 그렇게 검토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 때문이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죠. 일단 LG엔솔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를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1조 7천억에서 2조대가 넘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LG엔솔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만큼 이 상황이 뭐 무조건 된다라고 하면 뭐 돈 질러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돈이 없는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신중하겠다라는 것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갑자기 이런 소식들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얘가 어려운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이 좀 더군다나 수급이 꼬이면서 시간이 흘러갔고 조금 전에 정권에서 현덕이 덕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중국이 치고 나오는 게 좀 높아요. 최근에 나온 그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이 시장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LG엔솔이라든지 각종 기업들이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점유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70점 맞던 애가 80점 받아오니까 수고했어라고 박수를 쳐줬는데 보니까 10등이 15등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문제가 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커나가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 인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LG랑 좀 다른 게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규모가 둘 합쳐도 LG엔솔이 안 되는 거고 이들은 이제 해외로 막 진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들은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포드도 내재화하고 일부 뭐 안 좋은 소식들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커나가는 시장에서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들은 계속해서 나가주는 게 중요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LG엔솔 대비해서 다른 어떤 기업들을 이제 평가절하할 때 해외 기지가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것 좀 나가는 거고 어쨌든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 시장 커지는 거고 개별 기업이 먹을 것은 많기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된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저희가 그동안은 LG엔솔 이야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같이 영향을 받았던 삼성 SDI를 짚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사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좀 뛰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삼성 SDI가 남들보다 나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영업 이익률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매출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냈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출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익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대비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을 평가할 땐 그러죠. 절대적인 규모로 따지면 LG엔솔이 크죠. 그렇지만 그렇죠. 삼성 SDI 같은 경우 영업 이익률을 따지면 우리가 LG엔솔보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다른 어떤 그 회사보다 사업 구조가 단순해요. SDI 같은 경우, SK 같은 경우 좀 다른 사업부도 있죠. 맞아요. LG엔솔 다른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만 따지기에는 사업부별로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들이 비교 우위를 꼭 나타냈다라고 보기에는 뭐 그렇게 꼭 그러니까 점수를 줘야 되는데 100점 만점 중에 한 60, 70점 정도밖에 못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더군다나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잣대를 들이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익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나고 있고 이익률도 좋다. 이거는 좋은 거죠. 단지 이거 주가가 빠져 있는 것은 그렇다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반등세를 강하게 나타내야 되느냐라는 것은 지금 2차 전지 업계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어요. 일단 우리가 LG엔솔의 어떤 투자 철회 이후에 투자들이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전에는 무조건 좋다가 과연 더 좋을까? 이런 의문이 한번 시작됐다라는 것은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난주, 이번 주 초 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것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걸 팔아서 현금화하는 전략도 일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역할까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이제 시장에 올라주면서 좀 다 같이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다 보니 삼성 SDI도 4%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이 종목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봤을 때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는 주도 섹터가 있다면은 그것보다 좀 더 미지근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 SDI는 어느 쪽에 편승하게 될까요? 일단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2,500선까지는 제 기준으로 보면 다 같이 올라올 것 같아요. 지수가 2,500까지는요. 2,500까지는 지금 오늘도 이제 약간의 차별화성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두드러지게 벌어지지 않죠. 개별 이슈가 있는 것들 제외하고는 따라서 2,500까지는 다 같이 올라올 것 같고요. 2,500서부터는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뭐 다 올라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수 2,500선까지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인 회사의 모멘텀을 여하막론하고 같이 올라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2,500 이후는요? 라고 한다면은 그건 저희가 가서 봐야겠죠?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왜 뜸을 들이십니까? 아니요. 예. 다른 코너에서도 찾아뵈니까 예.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좀 충분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상황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로나19 수젠텍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최현옥 매니저님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때문에 지난 9일에 진단키트 주들이 좀 올랐다가 오늘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수젠텍 진단키트주 우리 창수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 대답을 굳이 안 드리셔도 알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저는 꽤 크게 관여치는 않고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그러죠. 저도 이제 그 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명 이상 올라온 날이 며칠은 있었어요. 이제 간헐적으로 올라오면서 횡보하다가 이게 추세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라운드 형태를 그려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원숭이 두창과 다른 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전파가 이제 또다시 시작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된다라는 거고 이제 여름 휴가철에 이제 진입을 하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뭐 휴가 계획서 제출해라 뭐 이런 공고도 조금 전에 제가 복도에서 봤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더욱더 확산될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저녁 방송 끝나고 한 10시쯤 시내를 돌아가는데 술집마다 가득 이제 바글바글하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요소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또 전파로 될 수 있는 하나의 위험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일단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다시 추세가 이렇게 한번 라운드를 그린 게 지속되는 게 더 두렵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 계획도 취소해야 되고 아무래도 또 위축이 된다라면 경기도 위축되고 그럼 주식시장도 위축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은 일단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러면 나라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더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중에 수젠텍을 보니까요.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추후에 먹거리를 잘 잡느냐 아니냐로 판가름이 될 텐데 수젠텍은 알레르기 진단키트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자기 알러지 검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수젠텍의 추후의 미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보십니까? 요즘 진단키트 업계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운이 좋았죠. 네. 지금 하고 있었던 것들이 진단키트라는 게 그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냉정하게 보면 시대 잘 만나서 진단키트 팔아서 대박 나서 현금 챙겼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이건 더 좋은 거죠. 이제 회사가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알레르기 그 진단키트라는 시장이 과연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성 제시는 맞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할 만한 요소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부분만 보더라도 다양한 방역 체계가 지금 가동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재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한 열흘 전인가요? 스쳐 지나가면서 뉴스를 봤는데 이 재고 물량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정부가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다라고 봤는데 일단 지금 다시 코로나 참고를 하니까 이걸 이제 다시 쓰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젠텍이 이 부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 먹거리는 좀 차치해 둔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새로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나타내긴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곤혹스러운 게 제가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네 말은 네 말이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나는 사서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시면 이거 서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제 논리적인 접근이고 이것을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것은 물론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수급의 논리로 접근하시니까 서로 보는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누가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펀드멘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수급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수급 논리로 또 접근하셔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릴게요. 우리가 무상증자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도 저는 펀드멘탈을 말씀드렸고 수급 논리로 접근하신 분 중에 미처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수젠텍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논리로 여러분들 접근해야 되는지 구분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자가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쉽지만 주가가 막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그거는 저희도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라는 좀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게 주식시장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연 아나운서의 매력 그러면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인정 많이 방송 잘하고 하시죠. 이제 예쁘고 그런 건 인정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 보는 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 정연 아나운서 바라보듯이 주식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죠. 맞아요. 저대로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럼 수젠텍에 대해서 저희가 한 줄 평으로 좀 이야기를 일단 해볼게요. 지금은 테마주 영역으로 봐야 되겠어.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 개발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오늘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세에 따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잘 테마주 영역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젠텍에 대해서 의견 받아봤습니다. 진단키트주들의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진 게 확실합니다.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 진단키트를 써봤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제 이후에 또 다른 질병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겠지만 확실한 미래 먹거리인지는 그때 나왔을 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테마주의 영역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 신세계였습니다.
2분기 패션과 백화점에서 호실적이 전망된다라고 하는데 그 실적에 대한 배경 어떤 것들이 꼽히고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2분기, 1분기 갑자기 이제 주시장이 어렵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주말 같은 데 보면 백화점 주변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죠.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 소비가 늘어납니다. 몇 가지 이제 트리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억눌렸던 소비가 있는 상황. 저도 몇 가지 예를 들었죠.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몸의 체형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그래서 옷을 좀 사야 되는데 저도 지금 올 봄에 옷을 좀 상당 수량 샀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못 샀던 걸 이제 한꺼번에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일부 명품에 대한 소비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경기가 꺾어지는 것은 이제 앞으로 문제고요. 하지만 2분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겨울서부터 봄까지 왔기 때문에 한 텀에 대한 옷은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겨울옷, 봄옷은 가을에도 입을 수 있죠. 네. 여름옷도 샀기 때문에 가을엔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1년을 버틸 정도의 옷은 장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옷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소비가 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나타내고 심리가 일단 또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상반기는 선방했다. 이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요. 지금 백화점주라던가 면세점주들은 쉽게 말해서 소비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 종목군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명품이라던가 패션에서 수요가 받쳐줬기 때문인데 지금 뭐 수요 위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과연 이 부분의 실적이 끝까지 나와줄 수 있을까 싶다가도 근데 뭐 코로나19 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돈 없는데도 명품 샀던 거였잖아요.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안 샀지만 예. 예. 오픈런 할 정도로 샀으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샀다는 건 이 경기 침체 여부와 상관없이 명품 수요는 지금 하나의 트렌드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뭐 생각은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2020년, 2021년에 일부 과소비도 있었어요. 많았죠. 주시장도 좋았고 코인 시장도 좋다 보니까 일부 젊은 층들의 과소비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 갈 거 못 가니까 그걸로 명품 사자 이제 이런 거 있지만 지금 해외여행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식으로 대박 났다, 코인으로 대박 났다, 사고 싶었던 명품 하나 산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골프용품 그동안 구하기 어려웠던 골프용품들이 중고시장으로 대거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줄 서서 기다릴 수 없었던 것들이 중고시장 그러니까 한때 과소비의 대명사였던 골프용품까지 지금 중고시장에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면 앞으로 명품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뭐 소비하시는 그러니까 돈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어렵게 소비했었던 부분들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더군다나 명문 골프장들이 골프 예약이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 물론 이제 일요일 오후지만 전에 일요일 오후도 이야기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점도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봐야 되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 그 당시는 우리가 코로나19 시기에 경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주식시장 호황, 코인시장 호황으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소비가 위축된다? 그럼 국내에서의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한 해끼리 열리면서 면세점의 실적이 백화점주들에게 쏠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충당되지 않습니까? 일단 몇 가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코로나가 창궐 하는 게 좀 멈춰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인데 근데 우리가 면세점도 자꾸 면세점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적 면세점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세점 수요는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좋은 제품을 사갖고 나가는 것도 수요인데 일단 그 수요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전에는 우리가 외국을 나가야만 면세품을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해외 직구가 너무 원활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면세점보다 싼 제품을 구할 수 있는 해외 직구도 늘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이 전에는 제가 뭐 대리 과장 때는 해외 나갈 때 무조건 면세점 가서 이렇게 한 보따리씩 들고 다녔어요. 맞아, 양손으로. 주변인들한테 물어봐요. 필요한 거 없냐고. 그 막 사달라고 그러고 막 와이프도 화장품 사오라고 그러고 막 네. 그거 사느라고 그 비행기 대기 시간에 오히려 그때면 일찍 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나갈 때 아무것도 명품 저는 개인적으로 면세점을 거의 사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그럼 제 코로나19 것 좀 사왔다 주세요.
예, 나갈 때는 사다 드릴게요. 근데 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면세점을 저도 이제 뭐 했을 때는 젊을 때는 뭐 넥타이라도 하나 사든지 뭘 사든지 했었는데 네. 굳이 지금 내가 이걸 소비해야 될 이유가 더군다나 보통 제품들이 워낙 좋아졌고 그다음에 해외 명품들에 대해서 인터넷 구매가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트리거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그럼 좀 애매합니다. 아니, 소비 측면은 좀 애매해요.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이마트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랑 롯데쇼핑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이마트는 지금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반면에 롯데쇼핑은 리오프닝, 그래서 뭐 백화점 그리고 또 뭐와 관련해서 이게 참 소비가 웃긴 게 네. 제가 최근에 옷을 사러 롯데백화점을 2번을 갔어요. 6월 달에 롯데백화점 2번을 갔는데 이마트 가본 건 한 2년 된 것 같아요. 네? 이마트 간 건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주말이면 한 달에 한두 번은 좀 여성분들 좀 곤혹스럽게 남성분들 숙제 삼아 무조건 주말에 이제 하루는 갔다 와야 되는 거였죠. 차 끌고 가서 운전해주고 짐 들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마트 안 가? 그러면 필요한 건 다 온라인으로 해서 구매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마트 가본 지가 정말 코로나 터지고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이마트. 네. 그럴 정도로 이마트 그러면 저도 안 가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주위에서 자기도 안 간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소비가 줄어들죠. 그 대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달에 2번 갔었거든요. 그런 소비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 패턴이 우리가 무조건 리오프닝이 된다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들에 있어서 이게 시대가 자꾸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마트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이제 선언했죠. 쿠팡 받아서 싸게 판다. 뭐 이런 선언까지 했는데 그건 결국 제 살 깎아먹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악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상승의 서방님이 이마트 쓱 주문하면 되는데 뭐하러 가요? 라고도 해주셨는데 뭔가 약간 소비에서도 어떤 소비냐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마트도 그렇고 뭐 로켓 배송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빠른 배송을 하다 보니까 네. 서로 좋은 서비스, 좋은 가격을 내놓기 위해서 약간의 제살 깎아먹기의 경쟁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럼 그 안에서 신세계만 하나만 떼어놓고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볼까요? 신세 단기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21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만으로. 일단 지금은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중기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난다라는 거. 근데 스타벅스는 왜 신세계 인수된 이후에 저럴까요? 상당히 많이 안타깝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단기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다른 소비 영역이다. 같은 소비주 유통주라고 해도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차은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